오늘은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법인 기능적 뇌척추요법 FCST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창안하시고 한의학 박사이시자 의학 박사이신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네, 그럼 박사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자가 면역 질환 중에 류마티스의 원인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볼까 합니다. 예.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은 처음에는 주로 손가락 또는 손목, 팔꿈치 또는 어깨나 무릎, 발목 같은 관절이 붓거나 쑤시고 그리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신 관절이 아프고 뻣뻣해져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특히 대칭적인 어떤 통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증상입니다. 네, 박사님,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이 일반 관절염과 다른 특징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병명은 비록 관절염이지만은 그 증상이 관절에 국한되지 않고 이 전신의 어떤 폐, 신장, 심장 또는 신경 같은 신체 내부 장기 등 어디든지 침범해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관절염에 비해서 체중이 줄고 그리고 미열을 나타내면서 빈혈 등 전신 증상과 그리고 피하결절, 림프결절 또는 심낭염, 늑막염 그리고 홍채염 등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지 말단의 경우 혈관염이나 또 혈액순환 장애로 수족냉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예, 우선 현대의학에서는 주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통증과 염증 반응을 최소로 줄여서 이 근력과 관절 운동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절의 강직 현상과 어떤 변형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보존적인 여러 가지 요법과 물리적인 요법, 약물요법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치료법이 실제로 목적하는 만큼의 치료 효과를 현재 보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는 주로 통증과 동반되는 여러 증상을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약을 복용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치료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자가 면역 질환이군요. 그럼 현재 치료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과 치료가 진행되고 있나요? 예, 자신의 면역 체계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치료를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양방에서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약물 치료를 위주로 사용하거나 또는 수술요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질병의 예방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안정을 취하고 높은 열량의 음식 그리고 충분한 비타민 섭취 등을 유도하는 그런 보존적인 요법을 먼저 활용하고 있고 또 적절한 냉온 찜질 등의 물리치료를 병행하거나 또는 항염증제나 부신 피질 호르몬제 그리고 디페니실아민 또 면역 억제 등 여러 가지 약물법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치료법들이 증상의 경감이나 그리고 질병의 진행 및 합병증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지 치료가 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네. 예. 지난번부터 쭉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예. 다시 자가 면역 질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어떤 질병이 있는지 청취자나 시청자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도 자가 면역 질환 중 한 가지 질환입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외부 병원 치료부터 자신의 그 몸을 보호해야 될 면역 체계가 잘못 판단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어떤 장기나 기관 등의 면역세포를 공격해서 생긴 질병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예. 그럼 자가 면역 질환의 종류는 얼마나 되나요? 예, 자가 면역 질환의 종류는 자그마치 8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은 모두 안치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면은 류마티즘 관절염을 비롯해서 강직성 척추염, 그리고 루푸스라 불리는 홍반성 낭창, 그리고 궤양과 피부병변을 동반하는 전신성 혈관염에 해당하는 베체트병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관의 전체 염증을 일으키는 크론병이라든지, 그리고 인슐린이 부족한 소아당뇨도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것만 또 몇 가지 소개한다면은 쇼그렌 증후군이라든지 다발성 근염, 그리고 중증 근무력증이나 사구체 신염, 그리고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자가또 면역성 용혈성 빈혈, 그리고 또 특발성 혈소판 감수성 자반증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피부과 질환으로도 피부 경화증이라든지 또는 아토피성 피부염, 원형 탈모증, 그리고 건선이나 또는 천포창 피부 근염, 아프탁 분해염 등도 이 자가면역 질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자가면역 질환의 진단을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은 일반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액 내에 자가 항체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특수 혈액 검사인 항체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또 류마티즘 인자 검사 등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또는 소변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 등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 보시는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현대의학에서는 원인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은 어떤 백신 또는 항생제, 스테로이드 약물 등의 어떤 남용 등이 이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오염이나 또는 식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방부제, 화학물질 등도 하나의 원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우에는 이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원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원인을 보겠냐면은 저는 우리 신체 구조의 불균형,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무너진 전신 척추와 신경계의 구조적 불균형이 이 자가면역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을 척추와 신경계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예. 보고 계시는데요. 예. 사실 이런 게 양항방의 어떤 원장님들과는 각도가 전혀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에는 하나의 원인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들 중에도 이제 가장 공통적인 어떤 원인 그리고 기본적인 원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5년 이상 임상 연구를 통해서 자가 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하며 내린 결론이 우리 척추와 신경계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신체 구조와 기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은 이 뇌를 비롯한 우리 내부의 모든 장기와 기관은 두개골과 척추 골반이라는 구조 속에 담겨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옆을 지나는 어떠한 신경의 압박이나 또는 혈액순환장애, 뇌 척수액의 순환장애, 그리고 각종 질병은 당연히 나타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전에 건강의 4대 요소를 첫째가 척추와 신경계의 바른 구조, 또 둘째가 바른 마음 자세,
셋째가 바른 척추 자세, 또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습관이고요. 마지막으로 넷째가 바른 식습관과 고른 영양 섭취라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역시 예. 첫 번째 예. 균형 요소가 자리 잡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건강의 4대 요소가 가장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가 바로 이 바른 척추 구조와 신경계 구조에 대한 연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왜 의료계에서는 이런 각도에서 연구를 하지 않고 있나,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까지 그러한 각도에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또는 체계적인 어떤 연구가 되어 있지도 않는 것이 현 의료계의 현실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어떤 뚜렷한 연구 실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이게 또 막연한 연구 분야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설마 척추와 신경계의 어떤 구조적인 불균형이 무슨 각종 질병, 특히 희귀난치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마디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보시는 척추와 신경계 불균형 구조가 과연 말씀하신 대로 자가 면역 질환을 비롯해서 각종 희귀난치병의 원인일까에 대해서도 일반 의료인들조차도 의문을 좀 제기할 텐데요. 예.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좀 답변을 하시겠어요? 예, 척추와 신경계의 불균형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분야는 아직까지 의료계에서 불모지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의문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클리닉에서 제가 치료하는 각종 난치병 치료의 그 치료 방법과 그 치료 성과를 결과로 본다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클리닉에서는 어떤 치료 방법으로 자가 면역 질환을 비롯해 각종 난치병을 치료하고 계신지 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말씀으로 미뤄 볼 때는 척추와 신경계 불균형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어떤 방법을 좀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클리닉에서는 모든 환자들에 있어 목뼈를 비롯한 또는 등뼈, 허리뼈 등 척추뼈를 정렬시키는 것을 첫 번째 치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해서 전신 척추를 정렬시키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틀린 골반으로 인해 발생된 전신 척추와 골반의 불균형 구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두 번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PBT 블록, 즉 골반 균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또 골반 균형요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신 척추와 비틀린 골반을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려운 22개 뼈가 연결이 돼서 이루어진 두개골의 어떤 불균형 구조를 해결함으로써 뇌척수에게 정상적인 순환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을 세 번째 치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 이에 해결을 위해서는 대체요법의 CST라는 테크닉을 이 베개에 적용시킨 CST 필로를 활용해서 두개천골요법 교정을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클리닉에서는 이런 난치병들이 말씀하신 치료법으로 잘 치료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예, 물론입니다. 난치병이기 때문에 치료 기간은 오래 걸립니다만은 잘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리닉에서는 아직 치료 사례가 거의 없는 각종 희귀 난치병 환자들 위주로 상대하고 또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질병이 연축성 사경증, 뚜렛 장애 등이 가장 많고요. 이외에도 간질이라든지 파킨슨병, 오늘 소개해드린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원인 불명의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을 동반한 근육마비 질환 위주로 대부분 환자 특성화시켜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흔한 척추 디스크 질환은 저희 클리닉 경우 대부분 경미한 질환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 사례들을 유튜브나 저희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희귀 난치병 환자들이 유튜브를 보고 국내외에서 직접 찾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박사님의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빨리 지나갔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또 시청자들에게 정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청취자 및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 원인은 여러분의 틀어진 척추와 신경계의 불균형 구조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의 1, 2번 경추의 아탈구, 즉 1, 2번 경추가 틀어져서 이 머리로 가는 뇌와 몸통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평소에 바른 마음 자세, 여러분의 평소 바른 척추 자세,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및 생활 습관이 결여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무절제한 식습관과 불균형된 영양 섭취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제안드린다면 항상 바르고 긍정적인 마음 자세와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할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바른 척추 자세와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 습관화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과 조미료, 육류 위주의 식단을 좀 줄이시고 현미식,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시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척관절과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